네, 안녕하세요. 라라고TV입니다. 자, 오늘은 단타로 꾸준히 수익이 나지 않고 손실만 보는 분들을 위해서 실전에 바로 적용 가능한 최고의 단타 매매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 상한가에 갔을 때 쓸 수 있는 매매법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흥구석이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상한가에 갔을 때는 우리가 일봉 차트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분봉 차트를 먼저 분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봉 차트를 볼 때는 크게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 상한가를 닫고 나서 한 번도 풀리지 않고 잘 유지가 되는 패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상한가를 닫고 나서 풀었다가 닫는 패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한가를 닫고 풀고를 반복하는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 패턴 중에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패턴은 1번, 2번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번일 때는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분봉을 살펴보는 이유는 종목 선정의 핵심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패턴을 반드시 암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패턴 중에서 흥구석유는 몇 번째 패턴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한가를 가고 나서 한번 풀었다가 바로 닫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2번 패턴, 세력들의 물량 테스트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이 여기서 왜 물량 테스트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력들은 바닥 구간에서 주식을 싸게 매입해서 비싸게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넘기는 집단입니다. 자,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비싸게 물량을 넘기기 위해선 개인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관심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개인 투자자가 이 종목을 관심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때 쓰는 방식이 2번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한가를 닫았다가 한번 풀어보는 거죠. 풀었을 때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다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것을 세력들이 확인하고 나서 상한가를 바로 닫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분봉에는 크게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패턴일 때만 우리가 종목 선정을 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2번 패턴이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봉 차트로 넘어와서 구체적인 패턴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상한가에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매물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매물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물대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상한가 타점을 잡을 수 있겠죠. 매물대라는 것은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개인 투자자가 많이 물려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매물대를 만약 소화했다라는 것은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가 드디어 수익 구간으로 전환됐다라는 뜻이고, 매물대가 있다라는 것은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가 아직 수익 구간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여전히 마이너스 구간, 물려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흥구석유의 매물대를 분석해 봤을 때 약 만원부터 23,000원까지 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960원 아래 있는 사람들은 지금 플러스 구간이죠.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분들은 마이너스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 내일 갭이 높게 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갭이 높게 뜬다면 이분들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순간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물량이 한 번에 나오면서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럴 때에는 시가갭이 높게 뜰 때 우리가 시가 매매로 들어갈 수는 없고 시가갭이 낮게 뜰 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상한가에 갔을 때 쓸 수 있는 매매법을 배워봤습니다. 일단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은 일봉 차트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분봉 차트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는 세 가지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2번 패턴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 선정하는 것이 가능했고, 이 2번 패턴에 의해서 일봉 차트를 분석해 봤을 때 앞에 매물대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매물대가 너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은 시가에 들어가되 갭이 낮게 뜰 때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주 나오는 패턴이다 보니까 잘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혹시나 내가 아침에 호가창을 보고 변동폭이 심한 종목을 매매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21선 패턴을 이용해서 종가에 들어가는 방식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복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21선을 돌파한 캔들이 거래대금 실렌지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1선 패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121선을 지금처럼 강하게 돌파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바로 종가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번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할 때는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날 종가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1번이고 앞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종가부터 121선까지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121선 패턴을 다음에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K1넷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두 개 나오고 나서 거래대금 실린 도지 캔들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때 종가에 바로 들어가서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매매법을 외우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매매법이 어떻게 도출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가부터 왜 들어갈 수 있는지 제가 유사한 패턴을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연속적으로 두 개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살펴본 KL넷과 똑같은 패턴이죠.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이 안 들어오다가 갑자기 많은 거래대금이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고 나서 이제 주가를 올리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형태가 캔들로서 나타날 때 장대 양봉이 연속적으로 나온다면 강한 상승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력들은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나서 주가를 올립니다.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올랐다가 빼고 나서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이 형태 자체는 세력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세력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을 연속적으로 만들어내고 그 다음 추세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래대금 실린 도지 캔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단기간 상승 파동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삼성공조 차트 보시면 종가에 들어갔다라는 가정하에 단기간 상승 일파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KL넷 다시 넘어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삼성공조와 패턴이 똑같습니다. 거래대금이 갑자기 많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 장대 양봉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나서 도지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종가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 상승 일파가 나올 때 매도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할 때 무조건 그냥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슷한 종목들의 패턴을 분석하면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간 성과가 날 수밖에 없으니 제가 말씀드린 K일넷과 삼성공조 두 개 비교 분석하시면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정기술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눌린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양 자체가 알파벳 N자와 같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상승 N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승 N파 매매법을 적용하기 위해선 구간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구간을 나누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첫 번째, 상승했던 구간, 여기가 첫 번째 구간입니다. 두 번째는 눌리는 구간, 여기가 두 번째 구간이고요. 세 번째는 전고점을 돌파하고 쭉 올라가는 구간, 여기가 세 번째 구간입니다. 첫 번째 구간일 때는 거래대금 체크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구간일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대금을 봐야 되는데 이때는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죠? 눌리는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때는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강조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구간이죠. 이때는 우리가 세 가지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세 번째는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앞에 있는 물량을 소화해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앞에 있는 분들이 물량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차익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무조건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종가부터 계속 모아가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승 파동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매물을 소화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5일선, 10일선 단기평선까지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전략을 다시 한번 수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승 엠파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 자영업자분들이 퇴근하고 나서 집에서 분석한 다음에 매매하기 좋은 기법이다 보니까 꼭 여러 번 반복 학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필옵틱스라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승 파동 이후에 주가가 눌리고 나서 장기평선을 돌파한 다음에 상승 추세 형성된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에는 우리가 추세의 지지 라인을 잘 설정해 놓고 단기 스윙 관점에서 매매 타점을 잡을 수 있는데요. 유사한 패턴을 가진 종목을 보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실리콘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상승 파동 이후에 주가가 눌리고 나서 장기평선을 돌파한 다음에 상승 추세가 형성된 종목입니다. 상승 추세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5일선, 11선, 21선, 60일선, 121선 정배열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에는 우리가 5일선, 11선, 21선을 기준으로 잡고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을 배웠으니까 다시 한번 필옵틱스로 넘어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61선 장기평선을 돌파하고 나서 5일선, 11선, 21선 올라오는 정배열이 구축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주가가 눌릴 때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로 담다 보면 반등이 나올 때 여기서 매도하거나 아니면 전고점 돌파까지 보고 길게 끌고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매매 성향에 따라서 매매법을 잘 구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령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이런 매매법이 잘 맞지 않겠죠. 다만 성격이 조금 차분하고 오래 끌고 가는 것을 좋아하고 아침에 변동폭 심하게 주가가 요동치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매매법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4가지 매매법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성향에 맞는 매매법을 한번 실전 매매에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혹시나 오늘 강의를 들었는데도 잘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부방에서는 제가 매일 아침 공략할 만한 공략주를 추려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공략주에 대한 구체적인 차트 분석 자료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